요하네스버그에서 벌어진 샤퍼빌 학살입니다. 당시 흑인들은 아파르테이트 이 정책 때문에 어딜 가든지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백인들이 살던 지역에서는 경찰들이 불신 검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신분증 검사를 받기 위해서 수시로 걸음을 멈춰야만 했는데요. 만약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두고 왔을 때는 벌금을 내거나 심하면 경찰서에 연행되고 폭행당하게 됐죠. 이처럼 부당한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 1960년 3월 샤퍼빌의 흑인들이 경찰서 앞에 모여서 신분증을 태우며 사건이 시작됐죠. 그리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니 경찰들에게 자신들을 잡아가라며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위가 처음에는 폭력적이거나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시위가 이어지면서 규모가 2만 명까지 확대되자 결국 경찰들은 흑인 시위대를 진압하기로 결정을 내리는데요.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포를 강압적으로 했어요. 하는구나, 진압을. 이 백인 경찰들은 흑인 시위대를 향해 기관총을 발포하거나 곤봉을 휘두르면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정책하에서 흑인은 아예 시민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무자비한 진압이 가능했던 것인데요. 결국 이 과정에서 어린이 10명을 포함해 69명의 사망자와 약 180명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문제가 커질 텐데. 총에 맞은 사상자들의 공통점이 등에 총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인간도 아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전까지 무심했던 국제사회가 이 남아프리카 연방의 이런 심각한 흑인 차별 실태에 주목하게 됩니다. 네. 그 결과 1960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남아프리카 연방 정부에게 인종분리와 차별 정책을 멈추기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아파르테이트 및 인종차별 정책을 포기하기 위해 평등을 바탕으로 인종 조화를 이루는 조치를 시작할 것을 남아프리카 연방정부에 촉구합니다. 아파르테이트를 빨리 폐지하라는 거네요. 네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그 남아프리카 연방 정부는 뭐 어떤 식으로 대응했나요? 네, 국제사회의 비난과 유엔의 이런 압박 속에서도 남아프리카 연방정부는 아파르테이트를 고수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남아프리카 연방정부의 총리였던 헨드리 페르브루트는 우리는 화강한 벽처럼 버틸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그걸로 당선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정책을 기득권을 해가지고. 유지하려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아파르테이트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찝찝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만들었으니 책임감도 좀 느껴졌을 거고. 네, 맞습니다. 영국 정부도 시간이 지나서 1960년대가 되자 인권의식이 발달하게 되고 남아프리카 연방의 그 아파르테이트를 강력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남아프리카 연방은 이에 대응해 1961년 5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바로 이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남아공 역사가 생각보다 짧네요. 네. 이렇게 남아공이 국제사회와 적대하고 아파르테이트를 고수하자 누구보다도 분노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앞서 설명드린 넬슨 만델라 씨. 만델라. 네, 맞습니다. 만델라는 고심 끝에 아파르테이트를 철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하는데요. 네. 바로 흑인들과 함께 무장 투쟁에 앞장섰는데요. 이에 그는 1962년
44살의 나이에 민족의 창이라고 하는 뜻의 무장 조직을 설립합니다. 아, 단체를 만들었구나. 이 무장 조직, 이 응코토의 시즈회가 만들어지자 만델라는 펜 대신 총을 들고 직접 군사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외국을 돌면서 총기, 박격포, 지뢰 등 다양한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또 당시 무장투쟁을 통해서 흑인을 해방시키겠다는 이 만델라의 의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수동적 저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비폭력은 헛된 전략이며 그걸로는 백인 정권을 전복시킬 수 없습니다. 폭력은 아파르테이트를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살벌한데요? 네, 그렇죠. 이처럼 이 결연한 의지를 다진 만델라는 자신이 이끄는 민족의 창과 함께 남아공의 주요 시설들에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발전소와 송전탑, 관청 등의 폭탄들을 터뜨렸죠. 그러자 남아공 정부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전까지 흑인 시위대들은 있었지만 이처럼 조직적으로 무장투쟁을 일으킨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남아공 백인 정부는 민족의 창을 테러 조직으로 규명하고 그들의 수장인 넬슨 만델라는 1급 수배자로 지명하게 됩니다. 무슨 지금 넬슨 만델라가 무장 조직을 이끌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지명 수배자가 된 넬슨 만델라는 어떻게 되나요? 네, 만델라는 신분을 위장하고 도망 다녔지만 결국 남아공 연방정부에 체포되고 맙니다. 네, 그 이후 기은 재판 끝에 1964년 당시 46살이었던 만델라는 국가 반역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남아공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이었던 로벤섬에 수감됩니다. 진짜 외딴 섬이네. 네, 이 로벤섬은 케이프타운 항구에서 떨어진 망망대해 있는 섬으로 주변 파도가 험해서 탈출은 꿈도 못 꾸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파르테이트에 저항하던 흑인들이나 정치범들이 대다수 갇혀 있었는데요. 만델라는 이곳에서 작은 창문과 초라한 침구만 있는 비좁은 방에서 지냈죠. 저 실제로 가봤었어요. 왜요? 그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지금은 뮤지엄으로 바뀌었어요. 아, 실제로 그래요? 넬슨 만델라 있는 그 감옥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아, 아니 기자님 만델라의 감옥 생활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그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했는데 만델라가 백인 간수들한테 이제 멍청한 껌둥이, 원숭이 새끼 이런 인종 차별적인 그런 욕설을 또 들었고 짐승보다 못한 그런 대우를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간수들이 흑인 수감자들이 밥을 먹고 있는 앞에서 이제 소변을 본다거나 이렇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만델라 역시 흑인 해방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는데요. 이를 위해 감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는데요. 바로 편지를 통해 전 세계 주요 인사들에게 아파르테이트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편지. 이렇게 그의 이런 노력이 점차 알려지게 되면서 1980년 서양의 한 언론인이 만델라를 해방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게 됩니다. 옥중 편지가 효과가 있었나 봐요. 이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만델라 석방 캠페인을 여는데요. 그 결과 만델라는 1983년 유네스코에서 주는 시몬 볼리바 국제상을 비롯해 수많은 인권상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서요? 네. 와, 감옥에서 상을 받으셨구나. 그런데 이 만델라가 감옥에 갇힌 동안에도 흑인들의 투쟁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럼 당시 아파르테이트 철폐를 외치는 흑인들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70, 80년대 같은데 느낌이? 어떡해. 아, 너무해. 야 이러면은 아니 시위도 본격화될 것 같아. We have the very strong feeling that they are here to kill us. 그러니까. 진짜. 그 수감 생활이 길어지니까 빨리 해방시켜라고. 그치, 만델라를 위해 또 싸우는 거죠. The freedom-loving people of this our tragic land, in the full confidence that you will carry on the struggle for freedom.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진짜 큰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와. 그렇죠. 그리고 이를 통해 만델라는 더 이상 무장 조직의 수장이 아닌 남아공 흑인 해방의 지도자이자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만델라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게 되자 당시 남아공의 백인 대통령이었던 피터 빌럼 보타는 만델라에게 한 가지 협상을 제안하는데요. 뭐였을까요? 당신이 나서 이제 석방시켜줄 테니까 시위를 좀 막아달라, 진압해달라. 네, 과연 규현 씨 말이 맞을지 당시 상황을 각색한 대화를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지금 남아공에서 매일 흑인들의 시위 때문에 거리가 불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흑인들에게 시위를 멈추라고 말해준다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겠소. 아니, 그것보다 아파르테이트 철폐가 우선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유가 아니라면 어떠한 조건도 받지 않겠습니다. 남아군 흑인의 자유와 나의 자유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와. 진짜 멋있다. 네, 흑인들의 시위를 멈춰달라는 남아공 대통령의 요청에 만델라는 이를 거절하고 종신령을 선택한 것인데요. 우와. 이 일로 만델라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범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더 영웅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만델라가 유명해질수록 아파르테이트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고 이는 곧 만델라를 해방시키라는 외침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특히 1988년 만델라가 감옥에서 70세 생일을 맞았을 때는 그의 석방을 기원하고 생일을 축하하는 대규모 콘서트가 열리기도 했죠. 콘서트요? 와, 감옥에서 콘서트 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몰라 이거. 와. nelson 이게 만델라. 뭐예요? 이 콘서트에는 스티비 원더, 휘트니 휴스턴, 스팅, 에릭 클랩튼 같은 당대 최고의 월드스타 83명이 참여했는데요. I think the extraordinary thing of a huge rock concert and all this energy that's generated by this event. And when I step back a little bit and I look at it and I say, this is all generated from one man that none of us has ever met, Nelson Mandela. 그뿐만 아니라 공연이 열린 영국 웸블리 스테디움은 7만 2천 명의 관중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영국에서 했구나. 만델라 씨가 없는 만델라 생일 파티네. 뭐 바람이 불었네요 그냥. 아니, 전 세계인이 세계로. 넬슨 만델라를 위해 뭉친 거네요. 네, 아주 감격적인 와, 그런 가슴이 뭉클하다.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는 BBC를 통해서 11시간 동안 67개국에 생중계되면서 무려 6억 명의 시청자가 함께 지켜봤죠. 와. 결국 콘서트 이후 만델라를 석방하라라고 하는 여론이 전 세계에서 빗발치게 된 것입니다. 기자님, 만델라를 상징하는 번호가 또 있나요? 네, 바로 4666사인데요. 4666사는 만델라의 수감 번호였어요. 64년도에 수감된 466번째 죄수라는 뜻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감옥에 처음 들어갈 때 당시 만델라의 나이도 46세였다라고 해요.
4666사는 이후에 이제 만델라를 상징하는 번호가 돼가지고요. 마이클 잭슨, 오프라 윈프리 이런 세계적인 셀럽, 그다음에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과 같은 이런 셀럽들이 만델라를 지지했죠. 특히 그 브래드 피트나 이 윌 스미스 오른쪽에 훗날 이제 4664 이런 티를 입고 만델라와 함께 하기도 했고요. 번호도 이쁘다. 딱 깔끔하게 떨어지네. 교수님,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까 남아공 정부도 그냥 이게 모른 체하고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네, 지원 씨 예상이 아주 잘 맞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아공 정부는 결국 만델라를 석방하기로 결정합니다. 와, 드디어. 1990년 2월 만델라는 무려 27년 6개월 일수로는 9,376일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와, 마음이 너무 아프다. 2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인 넬슨 만델라가 27년간의 감옥 생활 끝에 어제 석방이 됐습니다. 인종차별 정책을 통해 다수의 유색 인종을 통치해온 남아공에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온 유혈 사태가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Today, my return to Soweto fills my heart with joy. A new South Africa has to eliminate the racial hatred and suspicion caused by apartheid and offer guarantees to all its citizens of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뭔가 짠한 감동이 있네요. 네. 이 연설을 마치고 만델라는 흑인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그는 당시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프레드릭 데클렉과 협력해서 흑인을 포함한 모든 인종의 대표가 참석하는 민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남아공에서 최초로 흑백 연합정부를 수립하는데요. 이때 흑백 연합정부에서는 새로운 헌법을 작성했습니다. 그중 가장 혁신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흑인의 인권을 투표권. 네, 바로 지금 교현 씨 지적해 주셨듯이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1993년 통과됩니다. 아 근데 93년이면은 아니 사실 지금이랑 되게 엄청난 뭐 100년 전 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남아공에서 흑인들은 투표권도 없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남아프리카 연방에서 흑인들의 인권이 오랫동안 존중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불과 30년 전인데. 네. 결국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서 넬슨 만델라는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와. 옆에 있는 사람이 만델라를 도왔던 남아공의 대통령 데클레르크입니다. 데클레르크 역시 이 아파르테이트 철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서 만델라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죠. 그리고 마침내 1994년 4월 27일 남아공에서는 처음으로 흑인들도 참여하는 민주 총선이 열리게 됩니다. 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인물은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대통령이 돼요? 네. 진짜 드라마틱하죠. 네, 이후 만델라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약 80년간 이어져 온 아파르테이트 철폐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와.